임대료는 1000에 60에서 70, 1.5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2000에 70에서 80까지 맞출 수 있어서 총 다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요, 월세 6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은 사실은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놀러 오셨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연쌤이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항상 이 경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온다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물건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1207번이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30.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2평이에요. 토지 면적이 다소 작기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이 물건의 시세라든지 그다음 임대료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17억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80%까지 최저가 내려왔습니다. 13억 6,650만 6천 원으로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아주 비싼 물건인데요. 경매는 입찰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언제까지 소액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런 물건에 접근할 수 없지만 이 세연쌤이 오늘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공부도 되시지만 나도 이런 서울에 다가구 건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꼭 품으라고 오늘 이 세연쌤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물건 안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서 함께 구경할까요? 따라오세요. 이 물건은 23년 차 된 물건입니다. 여기는 지하와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물건인데요. 지하에 이렇게 두 세대가 있고요. 1층, 2층, 3층 다 두 세대씩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5층 꼭대기에는 한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와 1층은요 원룸 하나, 1.5룸 하나 이렇게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 2층, 3층은 각각 원룸 2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 4층은 원룸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건물에 좀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은 토지가 좀 작잖아요. 근데 모양도 네모 반듯하면 좋겠지만 이 삼각형의 모양, 삼각자같이 삼각김밥같이 삼각형의 토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 마포구죠.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토지 모양도 세모지만 계단도 세모입니다. 네, 이렇게 2층도 201호, 202호. 여기가 사실 1층이죠. 지하와 1층. 또 이쪽으로 또 올라가면 이렇게 복도에 환하게 좀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동그랗게 창도 만들어 놨고요. 301호, 302호. 여기가 이제 2층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오래된 주택, 여기 완전 주택 단지 안에 있어요. 주택 단지 안에 있는데 여기 도로 보시면 6m 정도 됩니다. 이 앞에 도로의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곳에 좀 시세를 보자면 이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주택들은 토지 면적당 8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6m 정도의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은 평당 7천만 원, 그 다음에 한 4m 도로를 끼고 있는 거는 평당 6천만 원, 또 골목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평당 4천에서 4천 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건물 앞에는요 도로가 한 6m는 충분히 나오는 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평당 7천만 원은 충분히 하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연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시세 조사하실 때 이런 앞에 도로폭, 연식, 건물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제 3층인데요. 이게 자전거도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카드 배송이 12월 30일에 다녀갔다고 하네요. 근데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맨 꼭대기 층이고요. 4층이죠. 여기는 사실은 증축을 했는데요. 양성화가 되어 있어서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기도 원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건물은 외관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부를 봤더니 건물 상태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관리가 좀 안 돼서 깨끗하게 청소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있죠. 이 천장에 누수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건물이 하나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건물 상태 등을 잘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건물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요. 입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세권입니다. 네, 망원역에서 33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시세를 보자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1060만 원 월세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안에 인테리어 옵션 상태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룸 같은 경우에는 2000에 7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수리를 한 상태와 하지 않은 상태, 옵션을 넣어준 상태와 넣지 않은 상태, 시세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입찰하시기 바랄게요. 태연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네, 질문하세요. 기존 영상에서는 네. 노후된 주택은 조금 비선호하셨고 이제 다가구를 보시더라도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이 네. 소재되어 있는 곳을 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영상을 잘 보셨네요. 네네. 이 물건은 괜찮은가요? 네, 이 물건은 23년 됐어요. 그 다음에 투룸, 쓰리룸이 아니라 원룸과 1.5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와 그리고 인프라, 그 다음에 풍부한 수요층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요층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네. 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 준표 씨도 이 마포구 망원동에 많이 오나요? 네, 친구들하고 놀러 자주 옵니다. 놀러 와요. 네, 맞습니다. 젊은 층들이요. 여기에서 한 150m 정도 거리에 망리단길이라고 있어요. 망리단길은 젊은 층들의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도 많고요.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핫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망원시장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혼잡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에요. 이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일자리 또한 디자인, 출판, IT 이런 업종에 젊은 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수요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곳에는요, 사실 투룸, 쓰리룸 너무 비싸죠. 서울인데다가 역세권인데다가 땅값도 비싼데다가 공급도 부족하고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요, 이 수요층들을 품을 수 있는 원룸과 1.5룸이 오히려 훨씬 더 임대 놓기나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 매도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요층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물건을 보는 포인트가 다르답니다. 친구들 이 근처에서 많이 살지 않나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이 막 투룸, 쓰리룸 이렇게 살던가요? 아니요,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 원룸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다가구 주택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입지의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요, 수익률이 2% 중반에서 2%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물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5.4% 정도의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5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5%. 그런데 여기는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그럼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1억? 네, 21억 정도 시세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이 입지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의 토지 명적당 평당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많이 비교하시면 여러분들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굉장히 이 입지에서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연쌤, 그럼 다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네, 다가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와 수요층입니다. 이렇게 수요층이 명확해야 되고요. 주변에 그래서 공실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정도가 됐지만 이 주변에 30년 정도 된 그런 빨간 벽돌의 주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택들이요,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 되어서 공사하는 현장들을 골목골목마다 보실 수 있고요. 1층은 상가로 그래서 임대를 주고 위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자료화면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택단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골목 1층의 맛집, 예쁜 카페, 이런 와인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사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서울에 30평의 땅을 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하고 입지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성수동은 이런 주택단지의 평당가가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자, 준표 씨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1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접합니다. 1억 5천의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곳은 반값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성수동이 될 그런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가치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 망리단길하고 망원시장 한번 둘러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빨간 벽돌에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건물에서 한 200발자국 정도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장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가 좀 시끄러워요. 핸드폰 가게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뭐 화장품 가게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여기에서 그래도 200발자국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끄럽지가 않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요일이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정도 됐거든요. 2시 정도 됐는데 여기 한번 사람 보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가가 많이 있고 이런 시장 골목 안에도요, 저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런 데는 좀 시끄럽죠.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장 안에도 이렇게 빨간 벽돌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 이 시장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서 가깝고 여기서 멀고에 따라서 임대료나 평당가가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알고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가 바로 망원시장 입구예요. 네, 벌써 시끌시끌하고요. 네, 와. 이런 데 보면 막 떡볶이, 오뎅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맛있는 것들도 또 많이 팔잖아요. 먹고 싶더라고요. 튀김집 맛있겠다. 네, 이렇게 낮 시간인데도요, 오후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 주변에 또 여러분 마포는요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자, 한강 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제가 망원 한강공원에 지금 왔는데요. 이렇게 한강이 앞에 펼쳐져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물건지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원에서 여가 생활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죠. 저도 여기 오늘 온 김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물건지는요, 망원역에서 330m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우리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망원시장과 망리단길이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 수요층이 많아서 원룸과 1.5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1000에 60에서 70, 1.5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2000에 70에서 80까지 맞출 수 있어서 총 다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요, 월세 6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은 사실은 수익률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2% 중반에서 후반대고, 우리 물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은 5.4%이고요. 그리고 15억 정도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수익률 5%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입찰가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유찰을 시키고 난 들어가겠다, 예, 이러신 분들은 한 번 더 기다리시면 좀 더 수익률을 높으실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일자리는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디자인, 출판, IT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점도 아주 장점이죠. 10억 이상 하는 건물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 소액을 하나하나 불려서 서울에 이런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멈추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연쌤도요,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200만 원을 가지고 지방의 아파트, 낡은 빌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층 한 층 자산을 쌓고 투자금을 모아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단계들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거. 물론 시작은 다 똑같아요. 누가 꾸준히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게임이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이 없는데도 그런 물건은 괜찮은 건가요? 아, 주차장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역세권이잖아요. 역하고 가깝죠. 근데 역하고 만약에 먼데 주차장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역하고 가깝다라는 거랑 수요층이 젊은 층이라는 거죠. 차가 없는 또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입지에 있는 연식이 좀 오래됐잖아요. 이런 건물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건물도요, 이 골목 안에 사거리이기는 하지만은요, 촬영하기가 너무 불편할 만큼 사람들이 엄청 지나다녔어요. 그죠? 그런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골목 안으로 너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사업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그런 입지에 있는 건물 절대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 시세를 조금 올려서 매도할 거예요. 세연쌤 항상 제가 임장을 따라다니면은 네. 쉽게 네. 그리고 즐겁게 네.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저도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네. 네, 즐겁게 임장을 하시는데 네네. 꾸준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처음에는 저도요, 여기 와서 뭘 봐야 되지?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임장을 하고 사실 뭐 명확하게 조사된 것도 없이 집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저만의 방식과 노하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임장이 오시기 전에는 미리 이곳을 머릿속에 다 담고 어느 정도의 시세를 모두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동선이라든지 계획을 잡고 임장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임장을 하면서 또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좋은 곳, 주변에 좋은 곳들도 둘러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임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공부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 있게 아신다면은 좀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고,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경매야 놀자. 경매를 가지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서울의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가구를 통해서 이 세연쌤과 함께 주변도 돌아보고 건물도 한번 살펴보고 시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세연쌤이 또 알려드렸고요.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이 세연쌤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을 위해서 이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물건들도 당연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많이 공부를 시켜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소액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물건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공부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4년, 5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이 어떤 분들도 이미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한다, 하면 된다, 꾸준히 한다 라는 마음으로 세연쌤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